안녕하십니까, 임성재TV 인사드립니다. 제가 카메라를 기변을 하고 싶은데 어떤 카메라를 기변을 할까 상당히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답,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카메라를 기변할지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 7월 정도부터 구독자 1000분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해 주셔서 제가 아마 요번 주면 40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4000명이 넘어가는 그날 당일 저녁에 Q&A 영상이 포함이 된 라이브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영상에서 제가 감사의 선물로 시가 15만원 정도 하는 노모 필름 카메라와 2020년 레드 스트랩, 그리고 레드 배지가 있고요. 라이카 소프트 버튼인데요. 아마 그냥 던져도 한 5, 6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소프트 버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방송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깜짝 이벤트를 해서 그거를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선물을 감사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임성재 카메라의 기변, 그리고 메인이 될 카메라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카메라를 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캐논 EOS-R이라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는데요. EOS-R을 국내 초기, 그러니까 욕을 아주 많이 먹던 시절에 EOS-R을 제가 많은 유저분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저 또한 EOS-R이라는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EOS-R을 사용했던 이유는 욕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EOS-R이 좋다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5mm라는 1.8이라는 렌즈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35mm.8을 사용하기 위해 EOS-R을 썼었고요. 그리고 C로그라는 색감이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다른 타 카메라의 로그보다 상당히 저한테는 쉽고, 그리고 색 조절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C로그 하나만으로도 사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사진과 영상의 비율이 사진이 6, 영상이 4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C로우 파일이라는 작은 용량으로 많은 타임랩스 사진이나 아니면 컷수가 많은 사진을 찍을 때 하드 용량의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EOS-R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EOS-R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상당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영상을 찍는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횟수가 많이 줄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횟수보다 영상을 찍는 횟수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상을 쓸 때 들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영상을 그냥 간단하게 삼각대를 올려놓지 않고 핸드헬드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풀프레임 카메라는 아마 어떤 카메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닌 S라는 짐벌을 함께 EOS-R과 사용을 했었는데, 24mm에서는 괜찮은데 105mm에서는 로닌 S가 상당히 버거워하더라고요. 물론 크레인2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괜찮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니로 또 기변을 하게 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사진을 찍는 횟수가 있다 보니까 풀프레임을 놓기가 힘들었었어요. 물론 지금 와서는 영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풀프레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부 노이즈에서는 풀프레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횟수보다 영상을 찍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굳이 풀프레임이 필요가 없고, 또한 짐벌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짐벌을 사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업체에서 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상업적인 영상을 찍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아니면은 여기서는 영상 촬영이 불가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짐벌을 갖고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 손이 정말 발발발발발발 떨릴 정도로 상당히 크고 무거웠던 적도 있고, 무엇보다도 짜증났던 건 동전을 풀었다 폈다 하고, 그리고 모든 버튼들을 계속 움직였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상당히 좋아하던 브랜드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이 휴민트 분들에게 들어보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엠바고가 풀리기 전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카메라가 어떻게 소개가 됐는지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저는 제가 지금 기변하려는 카메라를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흔들림 보정, 그러니까 7.5 스톱이라는 엄청난 흔들림 보정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짐벌이 필요가 없는 수준의 흔들림 보정이 되더라고요. 그 카메라 이름은 바로 뭐냐면, 자, 바로 공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변을 하려던 카메라는 뭐냐면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올림푸스의 EM1 세 번째 버전인 EM1 마크3라는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는 제가 예전 EM1 마크2를 사진학개론 멤버분들과 함께 국내 최초로
토크 콘서트를 올림푸스 홀에서 100여 분을 모시고 제가 EM1 마크 2라는 카메라를 토크쇼를 진행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EM1 마크 2 그리고 더 나아가 올림푸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많이 알고 그리고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메이커 카메라 회사들이 풀프레임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풀프레임은 좋다 그리고 크롭 바디는 안 좋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5인치 핸드폰에는 좋은 기능들을 막 넣어주고 4인치 핸드폰에는 싸구려 기능들을 넣어줘서 마치 소비자가 인식을 하기에 4인치 스마트폰은 안 좋고 5인치 스마트폰은 좋은 인식으로 많이 이렇게 스마트폰도 구도가 되었었는데, 물론 사진을 찍을 때는 그런 센서가 큰 게 무조건 좋습니다. 센서가 커야 노이즈도 없고요. 그리고 아웃포커싱도 훨씬 더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진을 찍는 유저분들이라면 풀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짐벌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부피 또한 커지면 상당히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드라마틱하게 핀을 날려야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픽스를 해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아웃포커싱을 날리면 물론 좋겠지만,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하다 보면 드라마틱한 아웃포커싱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 그리고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4분의 3인치의 센서가 특징 그리고 특성이 다른 거지, 센서가 작다고 무조건 까일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풀프레임의 센서보다 크롭용의 센서가 훨씬 더 조리개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도는 아쉽겠지만 대신에 같은 곳에서 더 빠른 셔터 스피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한 AF 또한 훨씬 더 정확하고 AF가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든 올림푸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포서드의 렌즈들은 기본적으로 최소 초점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모든 접사 촬영에 유리하고요. 제품의 디테일한 인서트 영상을 넣을 때는 사실 올림푸스만큼 좋은 카메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짐벌을 사용해서 제품을 이렇게 막 촬영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핸드헬드로 가까이 최대한 클로즈업으로 근접거리의 촬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포서드의 특성이 다른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 예전 카메라 회사의 상술에 풀프레임 카메라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림푸스 카메라를 한 번도 못 써보신 분들은 있지만 한 번만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EM1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AF 시스템 그리고 기계적인 완성도, 방진, 방적, 방안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고요. 그리고 AF 정확하고 또한 흔들림 보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올림푸스 카메라를 팔았더라도 꼭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 프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제품 리뷰는 따로 한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만들 예정이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 카메라 캐논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흔들림 보정을 끄고 제가 그냥 임의대로 흔들어 보고 찍고 지금 보이는 영상인데요. 상당히 어지럽고 그리고 모든 영상 자체가 볼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미지의 깨짐이 있게 되는데요. 지금 반면에 EM1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지만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정말 고요합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한번 흔들고 나서 이 카메라는 바로 기변을 해야 되는 각이구나. 그리고 이 카메라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메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EM1 마크 3의 7.5 스텝, 그러니까 1, 200을 포함한 7.5 스텝의 흔들림 보정은 신이 내린 흔들림 보정, 그리고 혹은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흔들림 보정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영상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그냥 손으로 들고, 제가 시루이 미니 삼각대를 들고 한 손으로 제가 영상을 찍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분의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한 손으로 찍고 제가 핸드헬드 무려 1, 200에 100mm로 당겨서 찍는 영상인데,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거의 흔들림 보정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의 흔들림 보정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EOS R을 제가 구매를 하면서 EOS R을 판매를 하고 소니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A7 마크 3 같은 경우는 어차피 GM 렌즈를 사야 되는데 GM 렌즈는 EOS R의 렌즈의 크기에 비해서 크기가 별반 차이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6600이나 아니면 6400으로 내려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렌즈도 상당히 가벼워지는 것도 맞고 가격 또한 라이트해지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어차피 이 카메라도 짐벌이 필요하고 그리고 렌즈군이 다양하지 않다는 게 제가 지금 소니를 영상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될 수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후지필름의 X프로3를 잠깐 한 달 정도를 사용을 했었는데, 영상용에서는 너무 뭐라 그럴까? 영상과는 너무나 다른, 약간 영상이 좀 씹히는 듯한 느낌의 영상의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못 찍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를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올림푸스 EM1 마크 3를 제가 아까 전에 보신 영상처럼 테스트를 해보니까 믿고 써봐도 될 정도의 카메라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카메라 모델과 스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EM1 마크 3와 EM1 X는 거의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EM1 X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로 그립이 껴있는 바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7.5스텝의 흔들림 보정은 거의 같고요. EM1 마크 2 같은 경우는 6.5스텝의 흔들림 보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멀티 셀렉터, 그러니까 멀티 셀렉터라는 거는 이쪽에 보시면 멀티 컨트롤러 버튼인데요. EM1 마크 2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멀티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EM1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이것 또한 저는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핸드헬드 고해상 촬영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삼각대 고해상 촬영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라이브 ND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ND라는 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좀 더 스펙이 공개되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을 때 리뷰를 따로 만들어 드리고요. 별 하늘 AF라고 해서 별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 별을 AF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상당히 수동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정말 깜깜한 곳에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진을 봤을 때 실수를 많이 하시던 유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EM1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별 하늘 AF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올림푸스 렌즈는 렌즈가 상당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가 1.2를 지원하는 렌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별 하늘을 찍을 때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USB 충전 같은 경우에도 PD 케이블 지원으로 2시간 정도만 하면 풀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셔터 내구성 또한 EM1 마크 2에 비해서 거의 2배, 40만 회 정도의 셔터의 내구성을 지니게 되는데, 40만 회 정도면 거의 쓰고 해도 다 못 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지 제거 시스템이 코팅이 되어 있어서 CMOS에 먼지가 좀 먼지가 들어앉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얼굴 우선 기능인데 이것 또한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서 만들 예정인데, 제가 썼던 어떠한 카메라보다 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상 마지막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UHS-2를 하나만 지원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연사 같은 경우는 초당 18매, 기계식은 10매를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 연사는 초당 60매, 이건 전자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습니다. 프로캡처 모드라는 건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딱 이렇게 눌렀을 때, 누르기 전, 그러니까 반샤타를 눌렀을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장을 고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벌브 모드 다이얼, 그러니까 EM1 마크 2 같은 경우는 M 모드에서 돌려가지고 벌브 모드가 나왔다고 한다면, EM1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벌브 모드가 따로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컴포지트 같은 경우에는 최장 3시간에서 최장 6시간으로 훨씬 더 늘었고요. 인터벌 촬영도 999장보다 거의 10배가 늘은 최대 9999장의 인터벌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S 동영상, 이 보정 강도 조절이 있는데, 이 보정 강도 조절로 해서 짐벌의 영상을 짐벌이 굳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B 단자는 USB-C 3.0이고요. 그리고 5GHz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상당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올림푸스 쉐어로 해서 펌웨어와 그리고 설정을 백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무선 통신으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기능인 게 뭐냐면,
컴퓨터로 사용을 해서 USB를 해서 가끔가다 컴퓨터가 꺼지거나 선이라도 건드려서 선이 살짝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갑자기 카메라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수리비가 상당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준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화상 처리 엔진 트루픽 비교인데, 고속 처리 엔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M1 마크 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루픽셀 8 버전, 그러니까 8 버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EM1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9번, 트루픽 9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핸드헬드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고, 라이브비 ND와 별하늘 AF, 그리고 진화된 얼굴과 눈 우선 AF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작 칼럼니스트가 진짜 가는 맛집은 숨겨놓는 것처럼 올림푸스 카메라를 순수 아웃포커싱이 전부가 아니라 심도가 깊은 영상 촬영으로 짐벌이라는 장치를 사용하기가 불편하고, 저처럼 아마추어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보인 사진학개론의 김경만 감독 또한 제가 이렇게 한번 7.5스텝의 영상을 한번 보여주니까 바로 1번 예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달 한 중순 이후부터 올림푸스 EM1 마크 3가 예약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EM1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있는 샵에서 올림푸스 카메라는 대리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EM1 마크 3 카메라가 괜찮다 싶어서 구매하실 분들이 있다면, 한번 저희 밑에 있는 이 전화번호로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 프리뷰 영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